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12월 3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쯤 되면 삼성전자의 굴욕 이렇게 불러야 하지 않을까요? 속절없이 떨어지는 삼성전자 주가에 우픈 일들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때는 구만전자 이렇게 불렸잖아요. 그러던 삼성전자 주가가 4만원대로 떨어지면서 4만전자라는 오명도 한때 뒤집었었거든요. 그러더니 이제는 국내 ETF, 그러니까 상장지수 펀드에서 편출되는, 쉽게 얘기하면 퇴출되는 수모까지 겪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이재용 회장만 풀어주면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대부분의 언론, 전문가들, 경불진 빼고 대부분의 언론과 전문가들이 설레발을 쳤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주주란 한 글자 때문이다 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EPD의 픽. 최근 여당인 국민의힘과 재계 그리고 심지어 정부 기관까지 나서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 바로 상법 개정. 이 상법 개정에 대해서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더 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이들이 얘기하는 부정적 효과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한 목소리로 반대를 할까요? 일단 상법 개정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벼르고 있는 법안이거든요. 올해 국회에서 꼭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정부와 국민의힘이 밀어붙이던 금투세 폐지, 그러니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찬성을 해줬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다짐을 내놨거든요.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 조달, 국민투자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내에 알맹이 빼먹기를 허용하는 상법의 주주 충실 의무 조항부터 개정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거든요. 이번 상법 개정안의 핵심, 뭐니 해도 주주 충실 의무 조항입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자본주의의 핵심, 이 주식회사의 주인, 보통 주주를 일컫지 않나요? 물론 노동자도 포함되고 또 일각에서는 오너도 포함된다고 하는데 모든 주식시장 결정 과정에서 주주가 가장 핵심이잖아요. 하지만 현재 상법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주주에 충실하지 않고 도대체 누구에게 충실하느냐? 이런 질문이 가능할 텐데요. 개정되기 전인 현재 상법 제328조 3항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사안은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여기까진 아무 문제 없는데 회사에 충실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회사에 충실하라. 이러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회사나 주주나 독인객인 아니냐? 이렇게 여기실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뭐냐면요. 회사로 한정 짓게 되면요. 아무래도 소액 주주들은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즉, 현재 상법은 회사에 충실하라. 이거를 제대로 해석해 보면 오너 일가에게만 충실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은 회사의 주인, 주주, 특히 소액 주주들에게도 충실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충실 의무, 여기에서 대상을 회사가 아니라 회사 및 주주를 더 추가하자, 이렇게 바꾸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어차피 회사가 들어가 있고 및 주주만 추가하는 건데 왜 국민의힘과 재계 그리고 정부까지 나서서 반발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는요, 이사들이 속한 이사회는 회사에만 충실하게 돼 있잖아요. 따라서 이사의 경영 판단으로 일부 주주에게, 특히 소액 주주가 대부분이 되겠죠. 이런 소액 주주들에게 손실이 생겨도 이사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가 현재 상법에는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회에서 발언권이 가장 센 사람 누구인지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앞서 얘기한 것처럼 현재 상법은 오너에게만 충실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하지만요,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하게 되면 회사 및 주주 이렇게 추가하게 되면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달라진다는 걸까요? EPD의 픽. 소액 주주들,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소액 주주들까지 주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만약 앞서 얘기처럼 일부 주주에게 손실을 주는 그런 결정을 이사들이 내렸을 때 이사를 상대로 충실 의무를 니네들 어기지 않았느냐라고 소송도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게 불가능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사들만 향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회사 오너를 상대로도 직접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재계에서 난리를 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의문을 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 어떤 회사가 회사를 위한 직무를 수행하면서 회사에게는 손해를 끼치지 않고 일부 주주에게만 손실이 생기는 결정을 할 수 있느냐? 이건 상식적으로 말 안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요, 이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황당한 일이 우리 재계에서는 자주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거나 일부 사업을 분할할 경우, 그리고 신주 인수권부 사채, BW라고 하죠. 그리고 전환사채, CB라고 하죠. 이런 거 발행할 경우, 그리고 기업을 합병할 경우, 이럴 경우에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해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다 설명하기 힘드니 대표적인 것만, 눈에 띄는 것만 설명해 보면 BWCB, 신주인수권부 사채, 그리고 전환사채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바로 삼성의 이재용 회장 아닙니까? 이 삼성은 1996년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와 1999년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저가 발행을 통해 이재용에게 부당이득을 안겼거든요. 그 이유는 다들 아실 거예요.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였죠. 이러면서 이 관련된 소액 주주들 손해가 막 심했거든요. 그런데 이에 대해 2009년 대법원은 뭐라고 판결했을까요? 기존 주주들 간의 문제일 뿐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소액 주주들은 손해를 보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황당한 판결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유는 있죠. 앞서 얘기처럼 현재 상법이 소액 주주들을 지켜주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후 다른 판결에서도 주식회사의 이사는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만 개별 주주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즉 현재 상법으로는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할 방법이 없다. 이거를 여실히 증명한 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상법이 당시 개정된 상태였다면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정부와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을 지금 현재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를 들고 있죠. 그 이유 대표적인 거 두 가지만 살펴보면요. 첫째는 전례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계적으로 이사가 주주의 이익을 대별하는 규정을 둔 사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상법 개정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전례가 없긴 왜 없습니까? 예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주마다 법이 다른 미국의 경우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회사와 주주를 명시한 곳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곳이 델라웨어주 있잖아요. 이 델라웨어주 회사법이 대표적이죠. 뿐만 아니에요. 바로 이웃나라 일본도 법 조문에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명시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법을 해석할 때 회사의 이익은 곧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런 논리를 적용해 왔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일본은 소액 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별개로 보지 않고 있는데 왜 전례가 없습니까? 그리고
정부와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두 번째 이유도 좀 황당해요.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 상법은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가리지 않고 적용되기 때문에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 자본시장법, 그러니까 자본시장법은 상장사에게만 적용되는 법이거든요. 비상장사는 여기서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은 자본시장법만 개정해도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합병이나 물적 분할, LG 엔솔 두산 박해 사건 다들 아실 거예요. 이거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실 테니까 넘어가고요. 이런 물적 분할 등의 특별한 일이 발생할 경우 소액주주가 피해보지 않도록 하는 핀셋 규정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어제였죠. 이 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주주들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명문화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즉 상법 개정 필요 없다. 그러니 민주당 상법 개정 포기해라.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만으로 가능할까요? 일단 정부와 금융위원회가 내세우는 핀셋 규제.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한계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 핀셋. 다들 아시다시피 핀셋의 끝은 매우 뾰족하죠. 이 뾰족한 거 잡는 데는 좋지만 이게 조금만 벗어나게 되면 이거 잡을 수 있습니까? 내용을 조금만 벗어나도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특히 비상장사와 불공정한 합병을 한다면 막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이 비상장사 재벌가에도 상당히 많잖아요.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는 거죠. 특히 소위 명문대 출신 머리 좋다는 전략가들이 수두룩한 상장사에서 이런 빈틈을 그냥 놔둘 리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실을 외국인 투자자들이 모를 리가 없죠. 최근 들어 외국인 순매도가 줄지 않는 이유, 여러 이유가 있겠는데 그 중 하나도 바로 이런 부실한 상법을 그대로 두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특히 소액주주들의 권리는 지켜주지도 않는데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회사의 주인인 주주가 주인 대접을 받지 못하니 국장 탈출을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 삼성전자 주가가 다시 8만전자, 9만전자 위용을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PD의 픽. 이재용 회장이 두 번째 구속됐던 2021년 1월에서 8월. 이 당시 삼성전자 주가가 얼마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이재용 회장이 구속이 된 상태였는데도 주가가 8만에서 9만 원대였어요. 그런데 이재용 회장이 풀려난 이후 다시 하락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잠시 상승세를 타더니 전고점을 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락하고 있어서 이젠 5만 전자도 깨지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새벽 악재가 또 터졌어요. 미 상무부가 AI 개발 핵심 부품인 HBM의 대중국 수출을 통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이 이야기가 뭐냐?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HBM, 그러니까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생산하는 HBM의 중국 수출길도 막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는 미국에 주로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타격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하지만 삼성전자는 중국 수출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상태인데 얼마 전 삼성전자는 경영진단실을 신설하겠다고 합니다. 예전에 미전실과 비슷하죠. 근데 그 신설하면서 이재용 측근들을 배치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측근 겨냥으로 삼성전자에 닥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런 모습에 실망한 탓이겠죠. 이재용 회장만 풀려나면 6만 전자, 8만 전자를 넘어 10만 전자까지 갈 것이다 라고 설레발치던 언론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과 달리 현재 삼성전자 주가 다들 아시다시피 5만 전자마저 위협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살펴볼 뉴스가 오늘 새벽에 터져나왔더라고요. 몰락한 반도체 제왕으로 불리는 회사가 있죠. 바로 인텔. 인텔의 구원투수로 투입됐던 팻 겔싱어 CEO. 이 양반 매우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겔싱어가 4년 만에 물러나겠다라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파운드리 재진출을 선언하면서 실적을 회복시키겠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얘기했지만
그 이후 실적이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 들어 인텔의 주가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아세요? 무려 5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이싱어가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삼성전자 주가는 올 들어 얼마 떨어졌는지 아세요? 무려 32%예요. 인텔만큼은 아니지만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도 상상 초월이지 않나요? 근데 이 주가 하락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될까요? 답이 너무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